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녁은 다 드셨나요? 네, 소통하기엔 너무 간격이가. 와. 자, 오늘 바쁘신 이제 2차 준비하시는 와중에 저희 이제 이렇게 Q&A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또 내일이 1차 발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을 잠시 뒤로 하고 오늘은 저희들과 같이 한번 2차 준비를 조금 더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실 수업 실현 파트에 대한 Q&A를 준비를 해봤고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선생님들이 미리 달아주신 그 댓글에 있던 질문들을 정리해봤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구상지에 대한 질문을 따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업 실현 구상지에는 어떤 내용을 쓰셨나요? 모든 내용을 다 쓰자니 시간이 모자라고 필요한 것만 쓰자니 빼먹는 게 있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선생님들은 어떤 내용을 쓰셨나요? 저는 필요한 것을 쓰되 꼭 해야 하는 것은 다 적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조건은 정말로 수업 실현에서 중요하잖아요. 조건에 들어갈 뭐 아이들이나 그 아이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할 건지는 꼼꼼하게 다 적어서 그것이 빠지지 않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옆에 계신 선생님 작년에 연습했던 구상지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저도 그렇고 옆에 계신 선생님이랑 같이 스터디를 했는데 저희는 맨 위에 이제 프로젝트 명을 적었어요. 저희가 이 종이를 보고 수업 설계 5분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그 수업 설계 발표를 할 순서대로 나열을 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프로젝트 명을 여기 한번 써줬고요. 네. 잠시만요. 있나요? 이게 안 되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자, 맨 처음에는 프로젝트 이름을 저렇게 써줬고 그 옆에는 어떤 학년인지 제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적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게 몇 차시인지도 적어서 저는 항상 수업 실현 시작할 때 프로젝트 명이랑 몇 학년에 몇 차시인 걸 언급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적어두고 자 1, 2, 3 여기 보시면은 여기 4번 해서 4번하고 5번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보통 수업 설계가 5번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3번이 수업 활동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1번, 2번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적고 3번에서 이렇게 수업 구상을 한 다음에 4번, 5번을 이렇게 답을 적은 다음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4번, 5번은 그냥 틀을 만들어서 외워놨기 때문에 따로 적지 않았고요. 1번, 2번, 3번을 이제 그냥 따로 활동 구상지를 안 쓰고 이걸로 자체로 구상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 1, 활동 2를 세로로 3칸에 나눠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거에서 만약에 조건이 해당하는 거는 그 구상실에 가면은 다양한 색깔 펜이 있잖아요. 그 펜으로 조건을 무조건 잘 보이게 체크를 해놨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일 먼저 선생님들처럼 프로젝트 명을 제일 위에다가 적었고요. 그 다음에 그날 차시 학습 목표를 정말 큰 글씨로 적어놨어요. 왜냐면은 제가 짜야 하는 수업의 목표 자체가 그 학습 목표에 도달을 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학습 목표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학습 목표는 교사의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배움 목표라고 해야 되나? 배움 문제? 그래서 아이들의 언어로 그 배움 문제를 다시 적어가지고 그것들은 제가 어떤 핵심어를 칠판에 적을지를 미리 정해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 1, 2, 3이 있으면은 저는 이거는 약간 만능틀로 활동 1은 개인, 활동 2는 모둠, 활동 3은 전체로 무슨 발표를 한다거나 결과물을 만드는 이런 활동으로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대구에서는 조건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조건을 무조건 활동 1, 2에서 다 해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왜냐면 하도 이제 제가 긴장한 상태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그 조건을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활동 1이나 2에서 다 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그 1, 2에 좀 끼워 넣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두 번째 질문은
수업 실현 구상지는 어떻게 써야 간결하게 쓸 수 있을까요? 학생 이름이나 발문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학생 이름은 사실 저는 그 배치도를 미리 그려가지고 외워놨어요. 그 수업 실현 이거 연습할 때마다 만약에 이름 어떤 게 있을까? 수진이는 되게 우등생으로 저는 정해놨고 뭐 정호는 조금 부족한 친구, 제 도움이 필요한 친구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놓았더니 이 학생 이름을 떠올리느라 불필요한 시간을 쓰는 것을 좀 줄였던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적어놨다가 생각 안 나면은 그냥 아무 이름이나 내뱉어도 되고 그 이름이 많이 중복되지만 않는다면은 이름은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름을 이렇게 했어요. 가연이, 나연이, 다연이, 라연이 이렇게 했었어요. 생각이 안 난다면? 그래서 여기 또 선생님께서 작년에 제가 했던 건데요. 저는 약간 이거 수업 1차시였는데 저는 이제 판서를 해야 되다 보니까 1차시 짝꿍이나 뭐 개인끼리 이야기를 다 나눈 다음에 그 이야기를 모으는 발표를 하고 나서 칠판에 마인드맵을 항상 그렸었어요. 이렇게 이거는 뭐 문화에 대해서 하는 거였는데 뭐 다른 세계 여러 나라의 의식주 문화였나 봐요. 그래서 의에서는 뭐 유키가 기모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 꼭 있어야 하니까 다문화 조건을 채우느라 그랬고 저는 부진한 학생은 이름이 진아였어요. 부진아여서 그리고 그 반대되는 친구가 영재였는데요. 뭐 영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영재한테 무엇인지 직접 물어보고 영재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이런 피드백 같은 거는 이렇게 체크 표시로 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모노 입은 유키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보통 많은 틀에서 그 다문화 학생 아이들한테 뭐 한국어 어려운 게 있니? 이거를 그럼 짝꿍이 도와줄까? 이런 식으로만 쓰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다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부모님이랑 관련 지어가지고 이런 경험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도 피드백하거나 발문할 때 이 아이가 다문화라는 거를 짚어주기도 했었어요. 이름은 그리고 꼭 약간 좀 특이한 이름으로 했었어요. 압둘라 이런 거. 자, 세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심층 면접에서 구상형 문제 답변할 때 구상한 종이 보면서 해도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네, 완전 됩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만 막 지나치게 많이 본다거나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보면서 살짝 연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뭐 선생님이 준비한 뭐 이런 자료 한번 같이 볼래? 하면서 다음 조건 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떠올린다든지 막 계속 그냥 눈에서 본다든지 하면은 그건 조금 맞아요. 너무 의존적으로 여기에다가 의지를 해버리면은 진짜 실수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작년에 수업 실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셨던 분과 1시간가량 선생님들의 질문 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업 실현을 할 때나 심층 면접을 할 때도 내가 그분들을 바라보면 심사위원들은 제 눈빛을 피해서 고개를 숙인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그분들을 안 바라보면 그 심사위원분들의 눈빛이 선생님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더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잘 보일 수도 있어서 당당하게 그분들을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약간 교실이 그냥 일반적인 교실에서 보통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보여줄까요? 네네네. 그거 잠깐 자리 배치표를 한번 보실래요?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저 맨 앞에 있는 의자에 여러분들이 앉으실 거고 그 다음에 수업 실현 저는 뭔가 제 느낌상 심사위원이 되게 가까이 있었어요. 저희도 그랬어요. 심지어 이제 2019에서는 시험장이 고등학교인가 중학교였죠. 네, 고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작년에는 동천초등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실이 진짜 작았고요. 심사위원들이랑 진짜 가깝고 특히 영어 수업 실현이랑 면접할 때는 전 진짜 한 2발자국 앞에 심사위원들이 다 계셨어요. 저는 수업 실현을 그런 교실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순회지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앞에 심사위원이 있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심사위원을 그냥 학생으로 생각하고 약간 심사위원들한테 이름을 지어줬어요. 얘는 영수라고 하면은 이 심사위원한테 앞에 가서 영수는 이번에는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래서 심사위원들한테 더 많이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덜 쳐다보고 계속 평가지를 계속 보시면서 그냥 들으신 것 같아요.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저는 약간
부담스럽게 오히려 계속 쳐다보고 그렇게 막 웃으면서 막 쳐다보고 막 연기하면서 우리 영수가 손을 번쩍 들었네 하면서 쳐다보고 아무리 무표정으로 계셔도 약간 웃겨야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더 밝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가까이 가면 이건 교실이 좁아서 맞아. 그렇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심사위원들이 부담스러워하시니까. 맞아요. 그리고 타이머를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던데 이게 실제로 그 선생님 한 분이 타이머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상입니다 하면 다시 타이머를 눌러주세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타이머 도우미 선생님한테 좀 많이 의지를 해요. 네. 근데 약간 동의를 얻고 싶으면 이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던 그리고 것 같아요. 맞아 들어가서 인사하고 그 도우미 분이 물어보셨어요.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맞아.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네 하시면 이제 눌러주시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이번에는 형식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네. 선생님 지금 화면 다들 잘 보이시죠? 댓글로 한 번만 네. 남겨주시겠어요? 저희 말 잘 들리나요? 조금 기다려야지. 네. 중간중간에 저희가 확인을 좀 할게요. 그리고 중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대답해드릴게요. 이게 시간 차이가 이렇게 있는 줄 몰랐네요. 네, 이렇게 네, 잘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판서 관련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맞아요. 판서가 이미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생략하라는 지역도 있는데 대구는 판서를 자유롭게 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보니 판서를 생략해도 될지 궁금해요. 만약 하게 된다면 그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일단 선생님은 하셨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또 들은 바로는 판서를 대구는 꼭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하라고 하지만 모두가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가 안 한다면 그것은 되게 그게 보이겠죠. 그리고 만약 거기 들어가시면은 예쁘게 잘 적으시라고 색깔별로 분명히 예쁘게 맞아요, 되어져 있고 맞아요. 지우개도 예쁘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적으시면 되고요. 제가 판서를 따로 찍어두진 않았는데 제가 예전에 수업 실현을 연습해보고 찍은 동영상에서 제가 확대를 해서 캡처한 것들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저라서 약간 빛이 약간 판서를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비치지만 저는 이렇게 배움 목표를 위해 쓰고요. 배움 목표가 이렇게 빛 때문에 안 보이시는데 너무 길어서 중간에 한번 물결을 쳐주었어요. 그리고 활동 1, 2, 3이 있는데 활동 1, 2, 3은 다 각자 활동명을 적었을 때도 있지만 활동명이 배움 목표에 들어가 있는 배움 문제. 배움 문제에 죄송해요. 문제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마지막에 소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소개하기였거든요. 마지막 네. 활동이 그냥 소개 밑줄 긋고 활동 3을 표시했던 것 같고요. 활동 1, 2, 3을 이렇게 다 판서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일단 활동을 하고 꼭 그 이야기한 것들을 모으는 활동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 활동에서 저는 마인드맵을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활동에 대해서 우리 모든 스케치북에 이런 식으로 해봐라 아니면은 우리 앞으로 발표를 이렇게 해보자 라는 식의 이야기를 꼭 적어주었던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약간 이것도 확대를 했는데요. 똑같이 배움 문제에 이렇게 밑줄을 쳐가지고 배움 문제랑 겹치는 거는 따로 활동명을 적지 않았고요.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모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서에 관해서 심사위원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반드시 해야지만 만약에 어떤 분이 활동명만 적고 밑에 내용은 안 적어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안 적어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안 적는 거는 선택이지만 심사위원분들이 만약에 수업 실현을 보다가 잠깐 놓치실 수도 있잖아요. 저희도 스터디원이 4명이면 마지막 하는 친구 거에는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잘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놓쳤을 때 판서가 돼 있으면 얘가 이걸 지금 하고 있구나, 이 내용을 하고 있구나를 알고 넘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 수업 내용은 무조건 마인드맵이나 저렇게 표현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저는 수업 실현 때 안 했거든요. 근데 학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문장을 쓸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단어를 쓰고 물결 표시 그다음에 마지막은 무조건 뭐뭘 해봅시다 아니면 뭐 해보자 이까지는 다 적고 활동 1, 2, 3도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습 문제에서 끌어내서 동그라미 1, 2, 3 적고 나서 저는 활동 1을 할 때는 1번에 체크 체크 다시 지우고 활동 2로 넘어갈 때는 활동 2 앞에 체크 이거는 정말 절대 안 까먹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같은 맥락으로 네.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그때 칠판을 좀 활용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나름 수업 실현에서 네. 3명 다 1점 이상 감점이 되지 감점이 되지 않았거든요. 않았어요. 다 소수점대 감점자들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하시면은 뭐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은 이거 넘어갈게요. 똑같은 거니까. 네. 잠시만요. 네. 얘를 살짝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옮기는지 모르겠네요. 예. 자, 그냥 갑시다. 네. 다음. 뭐 다 비슷한 것 네. 같아서 물결 축약해도 되고요. 활동명 다 작성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학습 문제에서 찾아내서 숫자로 표현하는 거 좋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활동에 대한 내용을 필요하면 적지만은 너무 이거를 적어야겠다라고 맞아. 필수라고 필수가 생각은 안 있어요. 해도 되실 거예요. 안 한다고 감점은 안 될 거예요.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 수업 설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상입니다. 먼저 수업 설계 설명드리겠습니다와 같은 시작과 끝 멘트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그리고 수업 설계 설명 후 수업 실현으로 넘어갈 때 연결 멘트는 보통 어떤 문장으로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상입니다. 먼저 수업 설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멘트인 것 같고요. 네. 연결 멘트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3초 쉬고 자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요? 저는 맨 처음부터 얘기하면 수업 실현에 앞서 먼저 제가 보여드릴 수업은 어떤 프로젝트 몇 차시 중에 몇 차시입니다. 수업 실현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의 수업 주안점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쩌고저쩌고. 둘째,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스터디원이어서 음. 똑같았어요. 네. 네. 항상 이제 면접 때처럼 똑같이 손으로 하나, 둘, 셋, 넷, 5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네. 하고 나면은 이상입니다를 하면 일단 타이머 분께서 네. 멈추세요. 그리고 저희를 계속 보시다가 저희가 고개 끄덕이고 수업 따로 그러면 했었나? 예. 네, 수업 설계 끝나고 네.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눈빛 주고 맞아요. 시작했던 그게 거. 시간이 25분인데 네, 5분, 맞아. 20분 네, 그 이렇게. 중간에 막 이렇게 이상입니다 하고 난 뒤에 살짝 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럼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다시 타이머 이제 신민철 선생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질문 넘어갈까요? 네. 수업 설계 때 5분 정도로 말하라고 하는데 선배들마다 각각 틀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수업 설계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어떤 걸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는 수업 설계 질문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돼요. 아까 선생님처럼 1번 답해드리겠습니다. 뭐라 2번 뭐라 이런 식으로. 네, 딱히 이건 틀이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냥 이 정답을 질문에 말하면 대한 답을 모두 다 하시면은 네. 됩니다. 뭐 틀이라고 한다면 아까 저는 말한 네, 도입. 제일 처음에 도입에서 저는 뭐 그거 아까 전에 보셨죠? 네, 설계 거기 위에서 네. 구상지 위에서 뭐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이름 그다음에 차시. 저는 이런 프로젝트 뭐 몇 학년 무슨 프로젝트 몇 차시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준비한 수업의 수업 설계점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시작했어요. 그냥. 그냥 생각하실 거는 그거 무조건 2갈씩이라는 거. 네, 이거 네. 면접이랑 똑같아요. 이 맞아요. 수업 설계 5가지는 면접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스터디 하는 친구들 멘토링을 가보니까 첫 번째 질문이 보통 역량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그 역량을 이 수업 활동과만 연관짓거나 아니면 그 역량에 대한 설명을 쭈르륵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시받은 프로젝트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프로젝트 의도와 구성짓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전반적인 의도를 담아서 말씀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에요. 수업 실현 전에, 이거 똑같으니까 네,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수업 설계는 어떻게 연습하셨나요? 그 5개 중에서 약간 4번, 5번은 좀 고정인 것 같죠? 맞아요. 과정 중심 평가랑 그다음에 협력학습. 협력학습 방법.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본인만의 틀을 만들어가지고 얘는 좀 자연스럽게 수르륵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1번을 역량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 의도랑 연결짓고 2번은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거는 그냥 심층 면접처럼 답변하시면 되시고 3번도 그 활동 세 가지로 활동 세 가지를 고정이 또 하는 아 근데 아까 전에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활동명이 꼭 특이할 필요가 없는 게 이 활동명은 활동에서 무엇을 할지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그냥 그 활동명에 그 내용이 맞아요. 담겨 있으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그렇게 하시면 네. 네. 바로 나오네요. 활동명은 직관적이어야 합니다. 네. 저희가 생각했을 네. 때는 뭐 나는야 탐정가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전혀 필요 없고 그런 거 왜냐하면 그분들이 모르세요. 맞아. 그거를 내가 아무리 휘황찬란한 활동명을 적어도 그냥 모르세요. 그래서 그냥 음. 확실하게 그냥 풀어주시면 아 얘가 지금 이렇게 했고 여기서 알아봤고 이거 조사했으니까 이걸 나누는 활동을 하는구나. 수업 흐름 참 괜찮네. 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뭐 나는 탐구가 하면은 그 활동이 탐구하는 활동이면은 뭐 네. 가능하고 네. 그러면 이제 활동은 무조건 3개 해야 하나요? 2개 하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활동 제가 듣기로는 저 수석 교사인 선생님께 한번 여쭤봤는데 요즘은 활동 2개를 하는 게 트렌드라고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업 시간 40분 안에 3개를 모두 유의미한 활동을 하기는 힘들다라는 요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다들 3개를 하시죠. 하시고 이거는 이 2가지 활동으로 이 2가지 활동만으로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에 정말 적절한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드시면 네. 2개를 하셔도 그게 안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혹시나 블록 수업이 문제로 나온다면은 뭐 3개 해야 되는 거는 맞겠지만 네. 아닌 경우에는 그냥 선택적으로 선생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수업 설계에 활동 3가지를 설명하시오 이랬는데 자기 혼자 2가지를 하면은, 했다면은 요거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단점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빠른가요? 혹시 네.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선생님 잠깐만요 하고 질문을 꼭 해주세요 선생님. 네.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 봅시다. 네. 자, 그럼 넘어갈게요. 도입 방법. 네. 수업 실현 시 도입 부분의 인성 요소를 꼭 강조해야 하는 이유. 그 방법은 꼭 사자성어를 제시해야 하는 것인지요? 진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요즘 누가 사자성어로 그죠? 네, 맞아요. 약간 좀 뒤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연습을 할 때 선배들한테 받은 자료에 모두 다 뭐 10시, 일반 뭐 이런 자료가 있어가지고 사실 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가? 틀에서 다 그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필수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구가 인문 소양도 하고 인성 요소나 뭐 인문적인 요소가 좀 강조가 되다 보니까 나는 그걸 고려했다. 이거를 한번 어필을 하는 거지. 뭔가 꼭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도입 부분에 오히려 인성 요소보다는 항상 설계에 그 조건에 1번이 프로젝트 의도와 관련 지어서 도입을 하시오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을 말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였죠? 이러면서 짚고 저도요. 넘어가는 걸 더 추천드리고요. 저랑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자성어를 도입 때 말고 너무 남발하는 집중 구호 말고 이제 활동이 다 끝났다. 그래서 선생님을 쳐다봐야 한다 할 때 교화, 상장, 교화, 상장을 이렇게 2번을 사용했었죠. 목소리 크기를 다르게 해서 외쳤습니다. 네, 그냥 꼭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닌 것 아닙니다.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프로젝트의 명과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수업이 그 프로젝트의 몇 번째 맞아. 발자국인지 네, 그거를 그거를 게 매우 꼭 중요해요. 선생님 발자국이셨나요? 저희는 열매였어요. 저희 열매였거든요. 네. 저희는 발자국이었고 이거는 그래서, 네. 대취. 프로젝트 몇 번째 열매를 오늘 따볼까요? 이런 오. 식으로. 여기 궤도키스님께서 동기유발 잘하는 팀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그냥 전시학습 상기랑 같이 네. 묶어서 진행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수업 실현을 실제로 할 때 동기유발을 뭘로 했냐면 전 시간에 아이들의 결과물을 띄워주면서 이거는 뭐였죠? 이러면서 친구들이 만든 작품이었죠? 네,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사실 수업을 블렌디드 러닝으로 조건이 아예 나오던가 아니면은 그냥 선생님이 그런 요소들을 넣으시면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거꾸로 네. 학습을 써서 동기 유발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동화 구연에 엄청 자신이 있어서 짧은 약간 그냥 바로바로 떠올려가지고
그냥 관련된 이야기를 동화구연처럼 말했었는데 이거는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네. 하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동기유발도 약간 학습, 이렇게 배움 목표, 배움 주제를 아이들의 입에서 끌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학습 문제 활동처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물어보고 네. 그 의견을 모아서 이걸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목표를 제시하는 것과 동기유발을 섞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또 여쭤보셨는데 이것도 똑같이 뭔가 맞아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합치거나 아니면 조금씩 빼도 괜찮을 것 같고요. 도입할 때 막 여러 명의 의견을 듣고 발표할 필요가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도입은 정말 담백하게. 네, 전체 발표로 그냥 우리 프로젝트명이 뭐였죠? 지난 시간에 맞아요. 무엇을 배웠죠? 맞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좀 깔끔하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때부터 이 발표도 하고 저 발표도 네. 하고 그러면 그러면 욕심을 부리면은 뒤에서 맞아요. 시간이 모자라요. 맞아요. 저는 약간 아이들의 의견을 모아서 뭔가 목표를 제시할 때 그냥 세미는 그거 하고 싶구나, 뭐 정현이는 뭐 하고 싶구나, 주연이는 뭐가 하고 싶구나, 그럼 우리 생각을 모아서 이거 해볼까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는 조건을 말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지 도입 부분에 그렇게 낭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수업 실현의 각 단계들의 시간 배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요? 선생님들은 혹시 이거 신경 쓰셨나요? 뭐 활동 1회는 얼마 정도 하겠다?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고 그냥 감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타이머를 보면서 내가 활동 1은 요 정도까지 해야겠다. 2는 얼마까지 해야겠다. 3은 얼마까지 해야겠다를 저는 연습할 때 계속 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활동 3이 남았는데 막 시계를 봤는데 이제 3분이 남았어요. 이러면 절대 안 되겠죠. 3분 만에 그걸 다 해야 되니까 뭐 3분 만에라도 일단 조건을 챙겨서 다 하면은 뭐 상관이 없지만 전 그래서 항상 연습할 때도 타이머를 이렇게 잠깐 보면서 그 활동 1, 2, 3이 어느 정도 배분이 되게 했고요. 배분이 되면서도 조건이 좀 많이 담겨있는 중요한 활동은 애는 좀 시간을 할애했던 그 정도였지 막 시간을 정확하게 막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돼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도입을 항상 5분 안에 해야겠다는 지켰고요. 그 다음에 활동 1, 2, 3은 1은 그래도 2, 3보다는 조금 짧게 하고 2가 보통 주요 활동이니까 조금 더 다른 2개 활동보다는 길게 하고 3은 적당히 그 사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수업 실현을 생각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강론 내용과 그 다음에 조건을 채울 수 있는 거를 크게 두 개로 나누자면 전체 발표 시간과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피드백을 주는 시간, 순회 지도하는 시간으로 두 개를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순회 지도를 하실 때 조건을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은 이 조건은 빠져먹을 수 없으니까 순회 지도를 하는 거에는 시간을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순회 지도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근데 이제 활동 3을 해야 돼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 전체 발표 시간에서 시간을 줄이는 팁이 있나요? 전체 발표에서 다 같이 생각한 걸 발표해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는 간단하게 릴레이 발표를 했는데요. 릴레이 발표는 너무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어렵지 않고 심사위원분들도 릴레이 발표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겠다. 릴레이 발표해볼까요? 옳지. 그렇구나.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빨리빨리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촉박하면은 아니면 저는 그냥 했다고 치고 그거를 언급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지금 많은 친구들이 서로 발표에 대해서 물어보고 공감해주고 보충해 주었어요. 이 정도만 언급해도 충분히 얘네가 상호작용을 했구나 라고 하시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없으면 그냥 선생님의 발문으로 마무리해주고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의 발표로 이제 해보았습니다. 맺은 공부 열매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학습 문제를 짚어주고 이제 끝냈습니다. 이렇게 발표해볼까요? 좋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잘 질문해 주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수업 실현 시 학생들에게 활동 시간을 제시하면 감점 요인이 될까요? 저는 완전 이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랐어요. 활동 시간은 무조건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친구들이 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요새 활동이 끝났으면은 자 친구들 여기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몇 분 남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선생님을 다 보고 있는 거 보니까 활동이 마무리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활동 시에는
신호등? 모든 신호등 같은 거를 이용해서 빨간불인 팀이 있네요 하면 가서 피드백을 해주고요. 만약에 모두가 다 초록불이 되었네요. 자, 모든 모둠이 초록불이 되었네요. 자, 그럼 뭐 이야기한 거를 발표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맞아요. 이렇게 집중 구호를 너무 남발하는 것이 일제식인 게 아닌 것 아니냐라는 심사위원 선생님의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면접이나 실현 같은 것들은 시간이 좀 남아도 되는지, 남으면 어느 정도 남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1, 2분 정도 남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조건을 다 채우셨다면. 네. 면접도 다 말씀을 하셨다면은 뭐 남아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내가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것 같다 하면은 앞에 내가 놓쳤던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언급하고 끝내셔도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막 너무 딱딱하게 이미 지나갔으니까 내가 그때 못했네. 약간 다시 할 수는 없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상입니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는 그거 수정하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 활동 이 부분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고 시간 남는 시간에 더 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만약 시간이 2, 3분 정도 남는다면 이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하는 것에 대해 피드백을 모두 다 하면 실현이 늘어지는 느낌이기도 하고 내용도 마땅히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녹아내고 싶은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시키시면 되겠죠. 네. 뭐 만약에 필요 없는 내용이면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선생님께서 융통성 있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발표를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만약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으신다고 하면 개별적인 학생들의 피드백 말고 전체 발표를 할 때 학생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이제 되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점쌤 모둠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쌤이 질문을 했네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했건요. 뭐라고, 어떤 의견인가요? 네, 답변해주고, 정말 선생님도 질문하지 못한 부분을 예리하게 질문해 주었네요. 이렇게 이 과정을 선생님이 대신 말을 해주면서 그 학생들의 발표 상호작용을 그냥 시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것도 있겠죠. 저기 지니쌤 모둠이 우리 정쌤 모둠에 뭐 추가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문제가 뭐였었는지 다시 되짚어 봅시다 하고 이게 우리 오늘 프로젝트랑 또 관련을 지어서 마무리 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수업 실현을 할 때 대구는 조건에 대구 시책을 많이 넣으시던데 시책을 어떤 식으로 수업 활동에 녹여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구 시책을 만약에 넣고 싶으시다면 충분히 뭐 1인 1학기라든지 학생들의 활동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은 녹여내셔도 괜찮은데 근데 좀 억지스럽게 내가 굳이 대구 시책을 공부한 거를 티내고 싶다 이래서 부자연스럽게 활동에 끼워 넣으면은 조금 저는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거 약간 수업 실현 중의 조건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수업 설계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이거 댓글 올려주신 분이 유아 선생님이셔서 저희가 유아 기출을 본 적이 없거든요. 초등은 그렇습니다. 혹시 기출 문제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고 참고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인스타 DM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다음, 대구는 조건이 너무 많던데 안 까먹는 팁이 있을까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활동 1, 2에 다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랑 그 다음에 부상지를 작성할 때 앞에 빨간, 파랑, 검정, 형광펜까지 다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형광펜으로 무조건 줄을 다 쳐놨었어요. 선생님들은요? 저도 그렇게 하고 아이들 피드백 다닐 때 이렇게 관찰평가하는 것처럼 부상지 이렇게 보면서 살짝씩 돌아다녔거든요. 그럼 그때 내가 이 조건 해야지. 만약에 빼먹었으면 빨리 해야지 생각하고 보고 떠올리고 했던 거 같아요. 저도 형광펜으로 완전 동그라미 쳐놓고 스네지도 할 때마다 살짝 저는 그걸 종이를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접었어요. 네. 그래서 접어서 손바닥만하게 접어서 활동 1은 여기서 보고 2, 3은 뒤집어서 보고 이렇게 조건을 항상 체크했어요. 네. 대구는 조건이 진짜 황금이에요. 네. 꼭 지켜야 돼요. 유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기다릴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만능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프로젝트 수업이 많이 나오는데 프로젝트용 만능틀을 따로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도입 정도만 프로젝트로 네네네, 하고 맞아요. 활동 구성은 다른 지역이랑 크게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만능틀이라고 할 건 없고 아이들 피드백할 때 지난 프로젝트 시간에 이걸 배운 걸 활용했군요 해서 그냥 이게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에서 조금 언급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펜도 들고 수업해도 되나요? 펜은 들고 해본 적이 없는데 펜은 근데 그 구상실에 놔두고 와요. 맞아요. 분필은 들 수 있어요. 네네, 맞아, 분필은 들 들 수 수 있는데. 있는데 왜냐면 다른 선생님들 구상하셔야 되니까 들고 오시면 펜을 안 돼요. 놔두고 오셔야지 그 다음 분이 구상을 할 수 있고 저희는 그곳에 저희가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거 딱 구상지 네, 밖에 구상지. 저희 짐도 못 들고 들어가요. 네. 그다음에 저는 프로젝트용 만능틀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프로젝트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차시를 무조건 봤어요. 대구에 보면 차시 이렇게 표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는 이번 차시랑 가장 마지막 차시를 항상 눈여겨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차시에 도달하기 위해 오늘 차시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무조건 그 도입부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9 시험을 봤을 때 프로젝트가 이제 다가오는 미래 뭐 나의 꿈 이런 거였어요. 미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이제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때는 나의 진로를 정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수업 실현을 해야 할 그 파트가 사회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였어요. 결국은 사회의 변화를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입을 시작할 때 우리가 미래 사회에 나의 직업을 찾기 위해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차시의 의미라고 해야 되나? 그것들을 꼭 짚어주고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연습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차시에 가기 위해 오늘의 발걸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꼭 도입부에 얘기하는 거를 저는 만능틀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활동 구성. 네네네. 저는 네. 활동 구성을 할 때 만능틀을 최대한 이용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양한 활동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할까요? 만능틀이 있지만 그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네, 선생님. 만능틀은 네. 만능틀일 뿐이고요. 그 차시 활동에 어울리는 활동을 하시면 좋은데요. 사실 만능틀에 있는 것들을 모두 수업 실현에 언급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유연하게 사용하시려고 그냥 그 흐름 정도를 내가 몸에 익힌다라고 생각하고 만능틀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만능들은 그냥 맨땅에 헤딩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거지. 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추가를 하자면 대구는 약간 휘황찬란한 활동보다는 프로젝트도 만약에 처음부터 끝 차시가 있다면 그 흐름이 그렇게 짚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중요한 것 같고 각 차시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 2, 3의 그 흐름이 중요해서 이 흐름을 깨면 안 돼요. 막 흐름 깨는데 갑자기 이 차시에 내가 막 획기적인 게 생각났어. 네. 살짝 삐끗해요. 왜 갑자기 이걸 왜 하지? 약간 이런 정도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네, 흐름이 맞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네. 거. 관찰평가. 관찰평가의 방법으로 체크리스트 외에 괜찮은 평가 방법이 있을까요? 관찰평가의 방법으로라면은 체크리스트 말고 그냥 돌아다니셔서 네, 보면서 시너지. 피드백하는 네. 것도 관찰평가고요. 네. 이제 과정 중심 평가 방법을 여쭤보신 거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나눠 우리 평가지라고 이렇게 자기 평가, 상호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뭐 갤러리 워크 할 때나 네. 아니면 수업 모둠 활동할 때 이런 거를 작성해서 활동 3번째 맨 마지막에 우리 그럼 오늘 했던 나눠 우리 평가지를 보고 서로 인상 깊었던 점이나 질문할 점 다시 질문하게끔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포트폴리오 평가도 과정 평가에 아주 좋은 한 방법이잖아요. 네. 그거를 활용했는데요. 모든 활동이 꼭 활동 1, 2, 3 중에 모든 활동이 꼭 있을 텐데 모든 활동을 할 때 뭐 대화한 거를 뭐 모든 스케치북에 붙여봐라 아니면 모든 마인드맵을 그려봐라 이런 식으로 활동물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럼 우리 활동물을 우리 모든 포트폴리오에 기록해 볼까요? 아니면 뭐 태블릿으로 찍어서 저는 또 태블릿으로 찍어서 우리 반 학급 게시판에 올려볼까요? 네. 이렇게 기록물을 만드는 거를
조금 보여줬던 것 같고요. 또 수업 설계 5단계에서 그것도 언급해줬어요. 활동 3에서 나는 뭐 포트폴리오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으라고 할 것이다. 네. 아니면 우리 반 학급 게시판에 이렇게 올리라고 할 것인데 나는 그거를 다 모아서 과정주심 평가 자료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언급했었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니까 뭐 패들릿이나 구글 문서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쌍방향 수업을 이제 교실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같이 태블릿을 가지고. 그럼 그게 자동 저장된 것도 포트폴리오 자료로 그쵸. 활용할 수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렇게 언급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정 중심 평가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연습을 했냐면 먼저 첫 번째로는 선생님들이 순회 지도하시면서 부족한 아이들한테 피드백 해주시는 것도 과정 중심 평가의 일환이고요. 그래서 굳이 뭐 체크리스트 막 이렇게 체크하면서 다니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회 지도하면서 앉아가지고 그 친구 피드백 해주는 것도 과정 중심 평가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제가 사용했던 거는 저는 두 번째 활동은 항상 모둠으로 하는 활동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둠에서 뭔가를 작성을 했으면은 꼭 다른 모둠이 잘했던 점, 어떤 점이 인상 깊었냐 이런 걸 발표를 시켰어요. 아니면은 스티커를 붙여봐라 라든지 그런 식으로 저는 또래 평가를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과정중심 평가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명심보감 몇몇 어구를 외워서 순회 지도 시에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랑 비슷한 질문이네요. 인문학적 요소를 넣은 피드백이 필수적인지 궁금합니다. 후자는 저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명심보감 몇몇 어구를 외워서 사용하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요. 갑자기 막 돌아다니면서 정연아 십시일반 알지?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뭐 학급 규칙으로 두 번째 항목이 어떤 게 있었나요? 그렇죠. 우리는 협력하기로 했었죠. 이렇게만 해도 저는 충분히 자연스러운 피드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이제 저희가 인문 소양에 명심보감이 있으니까 이걸 넣는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인문 소양 평가자와 수업 실력 평가자는 다른 분들이세요. 다른 영역이 그래서 그분들은 명심보감 뭐 옛날에 읽었을 수도 있고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시고 차라리 명심보감의 어려운 어구보다는 아이들이 알만한 속담이나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칠판 왼쪽에 항상 가치 보석들이 있어서 지금 이 친구의 문제 상황에 어떤 가치 보석이 필요할 것 같은지 스스로 생각해 보게끔 하는 발문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풀어봤던 연습 문제 중에서 뭐 인문학적 요소를 활용해서 뭐 이런 행동을 하는 아이를 지도하는 모습을 시연하시오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때는 이제 사용해도 되지만 그때도 너무 어려운 걸 사용하지 말고 쉬운 걸 사용하면 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거. 대구 미래 역량 중 공감소통 역량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슬기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에 대해서 잠깐 말하자면요. 공감 소통 역량은 아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그다음에 협력학습하는 거를 시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사하기 실천은 뭐 수업 글머리나 아니면은 편지 쓰기 수업 마무리에서 오늘 우리 수업할 때 친구한테 고마웠던 점, 고마웠던 점 이런 걸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니면 좀 뜬금없이 나오기보다는 뭐 그냥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아마 이게 나왔지 않을까? 수업과 어울리는 뭔가 조건이었을 것 같기는 해요. 활동으로 마지막 활동으로 편지 쓰기나 뭐 아니면 오늘 수업 중에 표창장 만들기 뭐 이런 거를 해도 이거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아니면 그 상호평가 방법으로 오늘 감사 쪽지 적기, 감사 스티커 붙이기 이런 거 도와주는 친구한테 협력한 친구한테 해도 될 것 같네요. 강론 피드백 네. 실현할 때 강론적인 피드백을 어느 정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또 적당한 내용이 떠오르지 않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강론적인 피드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친구들이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할 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강론 내용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네요 라고 하면서 너가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강론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 줬었고 예를 들면 제가 수업 실현을 할 때 이제 꺾은선 그래프를 그리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를 뭔가 피드백에 넣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연이가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죠. 정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꺾은선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었나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그 강론적인 내용을 좀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이제 네. 저도 강론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작년에 심사위원분에게 여쭤본 바로는 사실 강론 내용이 틀리고 맞고는 이제 크게 관점 요소는 아니래요. 아, 실수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강론적인 내용이 틀려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꼭 넣어야 하는 이유는 정말 의미 없는 피드백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수업 실현에 충분히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서 강론 내용을 피드백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니면 마지막에 아이들 발표를 정리할 때 그때 강론에 이렇게 약간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다면 칠판에 약간 적어주는 정도? 그 정도로 강론을 그냥 가볍게 활용하시면 되지 막 깊게 막 다시 맞아요.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발표 기법이나 활동이 궁금합니다. 두더지 발표나 갤러리 워크 등도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해요. 첫 번째 질문부터. 네, 발표 기법. 자주 쓰이는 발표 기법. 저희 1학년 지금 1교시 2교사제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릴레이 발표 많이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두더지 발표 또는 포도송이 발표라고 하는데 이거를 발표 이름을 붙이진 않고 그냥 일어나서 같은 의견이 친구가 있으면 앉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쓰기는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맞아요. 정리하거나 뭔가 떠올릴 때 발표시킬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 핵심 키워드가 비슷하니까 같은 말하는 친구들을 앉게끔 이게 근데 수업 실현에 적용을 막 엄청나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게 발표도 아까 전에 활동이랑 똑같이 휘황찬란한 발표 이런 발표 무슨 포도송이 일어나서 뭐 이거 하기 발표 이런 거를 내가 수업 실현할 때 한마디 설명하면서 이런 발표를 해볼까요? 라고 해도 면접관들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냥 뭐 차례대로 발표를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그냥 발표해볼까요? 하셔도 됩니다. 저는 중요한 게 발표의 발표의 방법보다는 형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은 개인 발표겠죠? 근데 만약에 발표를 어려워하는 친구를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라 했을 때는 짝 발표. 맞아요. 네. 왜냐면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게 부끄러우니까 짝꿍이 의견을 얘기해 줄까요? 이런 식으로 짝 발표 형태나 또는 모둠이 일어나가지고 릴레이 발표 나누어서 협력 발표를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개인, 짝, 모둠 이런 식으로 형태를 좀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 뭐 발표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그 짝발표 하니까 생각났는데 저희 과 국어과 수석교사님이 말씀하신 게 그 첫 번째 활동으로 이제 개인이나 짝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고 싶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하부루타를 할 때는 반드시 짝 활동으로 발표를 시키도록 했었습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전 1차시는 무조건 하부루타를 했었는데 그거를 무조건 짝꿍 거를 발표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쩌면 아까 슬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대구 미래혁명 중에 공감 소통, 친구 말을 더 귀담아 듣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깨짝, 얼굴짝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여기 인포 선생님께서 맞나요? 양포 선생님께서 죄송해요. 과목별 만능 틀을 만드셨는지 여쭤보셨는데 선생님들이 만드셨나요? 저는 통일했습니다. 그냥 저도요. 그냥 활동만 조금 과학 같은 경우에는 실험하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만 특별히 많이 했지 막 구체적으로 과목을 나누지는 않았었어요. 네. 근데 선생님들께서 저는 이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만능 틀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만능 틀은 말 그대로 프로젝트 명 얘기하는 거, 그 프로젝트가 마지막 탓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 다음에 친구를 발표시킬 때 목소리 크게 잘 말해줬어요. 뭐 아니면은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기발한 생각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에 대한 만능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뭐 활동 1은 무조건 이거를 해야지, 활동 2는 이걸 해야지 이런 거는 저는 없었어요. 오히려 거기에 갇히게 되니까 제가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편협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능 틀에 너무 의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문제를 풀다가 이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활동을 꼭 했어야 되는데 너무 짝 모둠 뭐 이걸로 해야지 짝 모둠 전체 해야지 이걸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거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강론 차시 정리는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재수했는데 현역 때는 했거든요. 현역 때 다른 과 그 동기랑 막 거의 한 20명, 15명이 모여서 과목 차시 나눠가지고 이제 표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기만 하고 저는 실제로 보지 않았어요. 네. 그거를 볼 시간도 없고 스터디 끝나면 맨날 이제 1차 때랑은 마음가짐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하나하나 보면서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이거
강론대가 아까 조금 틀려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활동을 빠르게 짜는 순발력을 더 연습했지. 많이 연습하면 느니까. 네. 야, 맞아요. 순발력이 2차는 오히려 그 다음에 강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그때 말했던 것처럼 꺾은선 그래프를 할 때의 수업 순서, 학습 순서 같은 거나 아니면 토론을 할 때의 토론 순서, 맞아요. 아니면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은 피드백에 써먹을 때 되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강론을 대부분 피드백에 썼어요. 네. 네네, 그렇게. 네. 사실 정리 아마 선배들이 하셨던 거 찾아보시면 자료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 이제 안 봐서 없애버렸는데. 네, 굳이 그거 할 네. 시간에 연습을 조금 더 순발력을 추천드립니다. 네. 많이 수업을 짜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대구에서는 집중 구호를 사용하면 안 되는지요? 아까 말씀 네. 중간에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남발하면 좋지 않다는 거.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 잘했어. 이거는 일주식 수업이라고 아까 저희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네. 네, 그냥 저는 아주 기발한 생각이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맞아요. 피드백하는데 담백하게. 네. 아니면 맞아. 아니면 와 많은 친구들이 공감의 표시를 뭐 하고 있네요. 들어줬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아요. 좋을 것 같네요. 수업 실현 시 동선도 궁금해요. 몸을 가만히 서 있지 못해서 조금 산만한 것 같다고 저예요. 생각하는데 너무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똑같은 피드백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제가 막 이렇게 까딱까딱거리고 손동작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식하고 딱 그 종이 구상지랑 이렇게 딱 이렇게 잡아서 있는 거를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손동작으로 이렇게 지명하는 정도? 그리고 판서할 때 판서하고 최대한 몸을 그러니까 너무 경직돼 있을 필요는 없지만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서 의식하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탠스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근데 손짓이라든지 얼굴 아니면 고갯짓. 고갯짓 같은 것들을 좀 더 풍부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만히 서가지고 이렇게 수업하진 맞아. 않으니까 실제로. 맞아. 네, 실제로 순회지도 하실 때에도 요 밑에 질문이 그건데 등을 당연히 보여야 돼요. 옆으로 꽃게처럼 네, 다닐 수 꽃게처럼 없으니까. 다닐 수 없으니까. 네. 그다음에 저는 순회 지도를 할 때 만약 활동 1에서는 좀 여기 1분단에 많이 있었다. 네. 그럼 2분단 옮기고 3분단 네. 옮기고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할 때 처음에는 1, 2, 3 이렇게 뭐 반시계 방향이었다면 네. 그 다음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이렇게 했던 것 같고 네, 다 표시를 하고 너무 가까이 그렇게 있는 했었던 친구들한테만 안 하고 네, 맞아. 멀리도 한번 봐주고. 네. 그리고 피드백 할 때에 저는 이렇게 꿇어 앉아가지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쭈그려 앉는다고 해야 되나? 근데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셨죠. 네. 그게 눈높이를 맞추는 게 네.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수업 실현할 때는 바지를 네. 입고 맞아. 가서 쭈그려 앉아서 아이들 이렇게 책상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맞춘다는 식으로 소곤소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치마를 입고 했거든요. 그래서 확 쭈그려 앉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니면 아예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이렇게 내가 위를 바라보고 있는 네, 이렇게 책상에 있다 가정을 하고 이렇게. 근데 이게 시선이 그것만 아니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학생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아래를 바라보고 있다던가 맞아요. 그런 맞아요. 시선만 아니면 뭐 자세가 그게 막 큰 감점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피드백할 때 꿇어 앉아서 등을 보이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네, 맞아요. 상관없어요. 저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친구가 피드백을 하는데 진짜로 이제 진짜 수업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피드백을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이거 괜찮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왜냐면 조건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너무 작게 작게 하면 너무 작게는 안 돼. 속삭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목소리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표할 때는 당연히 큰 크게. 목소리로 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앉아서 피드백할 때는 그래도 들릴 수 있도록 네. 내가 조건하고 있어요. 이거를 좀 많이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아요. 확실히 성량은 차별을 두셔야 돼요. 돼요. 개별적인 거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거는 들었어요. 이렇게 속삭이는 경우는 그런 거 부진아인 친구 있잖아요. 도움 쪽지 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도움 쪽지 줄게. 이거 참고해서 다시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저의 목소리 크기는 속삭여도 속삭이는 게 아니라서 네. 이렇지만. 그것도 근데 거기 가보면 저만 말을 하고 다 숨죽여서 나를 이렇게 맞아요, 보고 맞아요.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웬만큼 진짜 작게 하지 않는 이상은 들릴 거예요. 네. 네.
최소의 하루 선생님께서 네. 더듬는 실수가 허용되는지 이런 거에 점수가 많이 깎이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께 그 심사위원분께서 말씀하신 게 그 보통 심사위원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예전에는 학부모도 계셨는데 지금은 없다고 하시고요. 교수님도 아니시고 다 현장에 계신 좀 관리자분들이나 좀 이제 수석교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이 분들의 자녀분들이 결국에 저희 또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딸과 아들 같은 마음으로 실수하면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쟤 진짜 못하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더듬는 건 정말 관계가 없고 내가 조건을 아예 빠뜨려서 실수하는 것만 아니면 맞아요. 이제 감점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네. 수업실은 심층 면접에서 말을 더듬거리거나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 때 꿀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런 자잘한 실수들도 감점 요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이 제가 좀 빨라요. 그래서 더듬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떨리면. 네, 저도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제 더듬거린 그 순간에 멈추고 잠시 있었어요. 잠시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을 했었어요. 선생님들은 저도 이렇게. 그러시나요? 네. 네, 좀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꼬였을 때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만약에 진짜 완전히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 때, 이거 조건이 완전히 핀트가 나간 것 같은 거 내가 지금 방금 한 것 같다. 다시 이럴 때도 하겠습니다 그냥 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활동이 좀 이상한 것 같다. 활동이 뭐 피드백 부분부터 다시 시연해 보겠습니다. 하고 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네. 자, 그다음 경어 사용. 네, 경어랑 평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전체 공개적으로 말할 때는 네. 존댓말. 존댓말을 반드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대1 피드백 할 때는 평어 사용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수업이라고 정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극존칭 쓰는 거. 네, 는 절대 극존칭은 안 돼요. 하셨나요? 뭐 이런 아, 거는 네. 네, 안 맞는 거니까. 잠깐 이수정 선생님께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실 내에서 모든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이제 정말 FM적으로 하면 모든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모든 활동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서 한다면 뭐 학생들에게 개인 태블릿을 나눠주고 그 안에서 아이들의 의견 교환이 모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은 했었고요. 또 줌을 만약에 온라인 수업에 줌에서 한다면은 아이들의 이제 방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소그룹. 네, 소그룹끼리 토의를 하고 이제 시간이 되면 다 무릎을 풀면은 돌아온다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온라인 수업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시고 제 그 후배 보니까 패들릿이나 그런 사용 방법을 현직에 계신 분들보다는 안 사용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학교가자닷컴이라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에 티를 입고 있는데 거기 가시면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온라인으로 수업하기 위해서 뭐 패들릿이나 젠보드나 구글 폼이나 이런 양식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수업 내용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다 같이 협동해서 하는 거니까. 왠지 저는 정말 태블릿 PC를 수업에 활용하라는 게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블렌디드 러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활동을 할 때에 친구들한테 뭐 학급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한 것들을 올려주세요. 공유해주세요. 뭐 댓글에다가 친구들의 그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달아주세요 하면은 충분히 협력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젠보드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를 옆으로 넘길 수 있는데 그 페이지마다 모둠을 정해서 그 안에서도 활동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구글 문서도 뭐 1페이지에는 몇 모둠, 2페이지에는 몇 모둠 이렇게 해서 모둠별로 작성하게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프로젝트 수업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대구 특징인지요? 즉 연습 시 다른 유형도 다 프로젝트로 바꿔서 연습할지요?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대구는 기출문제를 봤을 때 거의 모두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저는 다른 시도교육청이 기출문제를 풀 때에도 조건이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저희가 조건을 추가해가지고 새롭게 풀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리고
대구 연구교사 선생님들 프로젝트 지도안을 받았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빈칸을 뚫어서 그거를 연습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프로젝트 수업 연습 문제를 선생님께 메일로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끝나고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뭐 안 들어오신 분들도 추후에 댓글 달아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넘길게요. 네. 프로젝트 이제 과목 연습에 대한 거네요. 프로젝트 수업으로 데뷔를 하는 중인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잘하고 교과 수업 시간, 수학이나 과학 등과 같은 그런 개별적인 교과도 따로 연습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이 여러 가지 교과가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거긴 하지만 각각 개별 차시를 보면 그게 수학일 수도 있고 맞아요. 과학일 수도 있어요. 이 3차시는 뭐 수학 수업을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업 실현은 과목은 다 해보셔야 돼요. 맞아요. 그냥 도입이랑 그것만 네, 프로젝트를 네. 넣어서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프로젝트 수업 1차시랑 끝차시도 연습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주제 맞아요. 같이 생각해보는 네, 거. 주제 네. 생각하고 주제만 같이 그려보고 하는 것들 그것도 해보셔야 되고 다양하게 다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경기도를 보시면은 도덕이 나왔잖아요. 저번에 그런 것도 대구도 뭐 안 나올 리가 없어요. 통합도 나왔어요. 통합- 바슬질도 네, 나왔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다른 똑같고, 교과도 다 네. 했고요. 2차 이것도 넘어갈게요. 네, 강론 아까 전에 다 넘어갑시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만약에 개념이 내가 정말 헷갈린다, 난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마지막에 시험 준비할 때 단거나 하신 거 있잖아요. 그것만 그냥 쓱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는지 시기별 공부 방법이 궁금해요. 1차 발표가 나고 네, 직후죠. 내일 내일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네. 아마 이제 기출은 이제 다는 아니더라도 저희 대구 지역 기출은 다 돌리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를 많이 푸시는데, 직접 제작한 연습 문제 전에 다른 시도교육청의 네, 최근 기출 문제를 대구 프로젝트 방식으로 연습하시는 걸 먼저 추천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 연습을 많이 하고 내가 스스로 녹화도 해보고 자기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오전에 스터디원들이랑 만나서 네. 점심 먹고 좀 오후 끝까지 일단 한 바퀴를 다 돌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각자 뭐 개별 공부를 하든지 내 동영상을 다시 보면서 피드백을 했고요. 그리고 막 12월 약간 중반 후반 정도에는 저녁까지 그냥 두세 번 계속 돌린 것 같아요. 스터디원들이랑.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수업 실현은 매일매일 연습을 했고요. 무조건 매일.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격일로 인문 소양과 그 다음에 면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수업 실현과 영어 면접의 경우에는 2주 전부터 했었는데, 근데 혹시나 여기는 영어를 잘하시거든요. 그 영어에 대해서 내가 조금 부담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좀 미리부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수업 실현은 진짜 만능틀이 잘 먹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작년에는 대구가 안 먹혔어요. 네, 작년에는 안 먹혔죠. 작년에 순발력이 왜냐면 필요했었는데. What's your name? My name is 뭐뭐였거든요. 아. 3학년 영어 첫 시간. 첫 시간. 완전 첫 시간. 네, 그래서 안 먹혔긴 한데 영어는 그래도 대부분 만능틀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체득화하면은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문장만 좀 외워놓고 맞아요. 도입부에는 이 말을 무조건 물을 거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랑 뭐 그 다음에 표현과 그 다음에 뭐라고 든말익스 따로 이렇게 하잖아요. 연습도 든말이랑 하고, 읽기, 토막도. 쓰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전에 영역별로 만능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영어 수업 실현이 그렇게 크게 비중이 크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영어는 많이 깎여봤자 이점. 뭐 2점. 2점 많이 진짜 많이 깎여봤자 깎여요, 2점이거든요. 2점. 그래서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는데 네. 내일 이제 발표를 들으시고 나는 조금 위험할 것 같다 하시면 하면은 더 열심히. 10점을 꼭 받아야 돼요. 그 10점 만점 받아서 0점 몇 점 차이 나는 게 뒤집히니까. 그게 뒤집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뒤집어야 한다라는 사람이면은 맞아요. 진짜 수업 이거 임용은 0점 몇 점으로 차이가
나기 음. 때문에 네. 그분들은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셔서 네. 10점을 목표로 해서 그게 빠지지 않고 만점 다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그리고 점수가 나왔을 때 나는 1배수 좀 밖에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해야 돼요. 여러분은 대구를 치셨으니까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네. 있고요. 그리고 나는 제가 아는 친구가 정말 잘 봤어요, 1차를. 근데 나중에 그래서 2차 공부를 정말 안 했더니 나중에 끝에서 몇 번째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했으면 미끄러졌을 수도 있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냥 다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정말 혹시나 안 됐다고 하더라도 2차 시험장에 들어가 본 사람이랑 안 들어가 본 나중에 초수는 정말 달라요. 재수할 때도 다르고. 근데 정말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2차 시험장에 들어가 보셔야 되고 만약에 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더라도 끝까지 스터디를 하셔야 돼요. 네. 내가 스터디를 또 해본 거랑 안 해본 건 달라요. 네. 그러면 스터디를 할 때 다 같이 구상 시간을 가지고 차례대로 듣는 방식을 쓰셨나요? 네,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그 방식이면 네 번째 사람은 구상 시간이 늘어나죠.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거를 풀 때는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뽑기해가지고 순서를 정했었고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이게 좀 힘들고 나는 더 다양한 수업을 보고 싶다. 내가 이 수업을 안 하지만 이런 수업 활동들이랑 네. 차시 내용을 알고 싶다 하면 4명이면 둘을 나눠서 다른 수업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둘 나눠서 같은 교실에서 4명이 네. 쭈르륵 하는데 그냥 시험지만 둘인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다가 극 후반에 가서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네. 아예 둘 찢어서 다른 교실에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짝지를 바꿔서 또 하고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스터디원들끼리 조건 있잖아요. 네. 조건을 뽑기 했어요. 맞아요. 저희가 조건이 뭐 3가지 정도가 항상 나오는데 네. 그거를 조건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한 사람당 뭐 3개를 뽑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했었어요. 뭐 아니면 네. 1번은 공통하고 2, 3을 다른 거 한다든지 하면 되게 다른 수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완전 극 마지막 부분에서는 번개로 우리 대구 지역의 다른 뭐 부산을 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스터디원들이랑 번개로 1대1로 밤에 만나가지고 네. 서로의 수업을 봤었어요. 그럼 완전 또 새로운 수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뽑기하는 거는 상담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신데요. 신칭 면접 상담할 때도 그 조건들 이렇게 뽑기로 해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그 문제 다양하게 뽑기해서 했었습니다. 저는 스터디원이 3명이었어가지고 따로 나눌 수는 없었고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뭐 둘 나누는 것도 조건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일단 지금은 그거는 마지막 순간에 하는 거고 지금 하실 때에는 최대한 구상 시간이 끝났으면 자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아. 그건 자기를 위해서. 친구 그러니까 거에 의식적으로 내 이 수업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나겠지만 계속 덮어두고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정말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상을 아예 덮어두고 이 친구의 수업 실현을 뭐 도입은 얘는 어떻게 했고 활동 1, 2, 3 어떻게 했고 조건 어디에 넣었는지 얘를 하나의 구상지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실제로 구상지 썼던 거랑 비교를 하면서 이 친구가 잘했나 못했나 뭐 아니면 얘의 태도는 어땠나 이런 것들을 봐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뒷순서 사람은 항상 구상 시간이 늘어나니까 처음에 한 번만 순서를 1, 2, 3, 4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맨날 뽑기해서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4번 했던 사람은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렇게 한 칸씩 뒤로 늘어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스터디원들과 나눈 피드백을 내면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저는 먼저 피드백을 줄 때 피드백을 못 주는 친구들 있잖아요. 어떤 걸 해줘야 될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봤을 때 스터디원에게 피드백을 줄 때 어떤 부분을 보고 해줘야 될지 그 한 2가지씩만 얘기해볼까요? 일단 저희가 나눠드린 네. 체크리스트를 저는 활용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 수업을 최대한 덮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 체크리스트에다가 저희들은 친구 수업 거의 다 적었어요. 그러면은 꼼꼼하게 그리고 피드백을 엄청 꼼꼼하게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네. 제 수업의 주안점은 일단 크게 2개였어요. 이 활동이 매끄러운지, 활동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좋은지, 네. 그리고 이 사람의 태도가 뭐 약간 확 사람들을 몰입시키는지, 약간 얘가 루즈하게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제 머릿속에 있는 전달이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크게 수업의 흐름과 그 다음에 이 친구의 태도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저희는 항상 스터디원들
같기 때문에 거의 이 친구의 단점이 뭔지 알고 있어요. 아. 이 친구의 단점은 뭔지 알고 있고요. 이 친구가 그 단점을 고칠 네. 때까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고 이야기해줬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원들이 먼저 다른 사람이 피드백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자기 피드백을 먼저 했어요. 내가 수업을 하면서 아쉬웠던 거. 그러면 보통 그 친구가 모르는 잘못된 점보다 아는 잘못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이건 알고 있구나 하면 그 외의 것들 내가 추가적으로 더 봤던 것들을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피드백을 내면화하기 위해서 내가 피드백 받았던 거 딱 한 가지씩만 다음 시간에 고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네네. 요거 다음 시간에 고치고 또 피드백 받은 거 그 다음 시간에 고치고 이렇게 쌓여서 네, 제가 경험했는데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절대 바꿀 수 없어요. 맞아요. 사람은. 내가 이 단점이 진짜 크구나. 그럼 다음번에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이거 하나만 꼭 고쳐야지. 고치고. 네. 다음번에 이거 하나는 그 다음에 이거 꼭 고쳐야지.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 내가 지금 시작한다. 시작할 때는 오늘 이거 절대 안 해야지. 머릿속에 하나 생각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코로나로 인해 줌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지금 선생님들이 계신 현장에서는 어떻게 말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블렌디드 러닝으로는 하겠지만 네. 줌으로 수업 실현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불가능할 것 같고 네. 수업 활동에 온라인 태블릿을 도구를 이용하는 써서, 그런 수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문 소양에 이제 대한 외의 것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업 실현 외에. 책을 얼마나 자주 읽으셨는지, 스터디원들과 공부하고 집에서 따로 복기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자주 읽었는지는 저희 인문소양 영상을 보시면은 오디오북이나 다른 걸로 얼마나 자주 읽었는지 말씀드렸고요. 집에서 따로 복기는 한 번은 복습을 했죠. 왜냐하면은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끝이면은 내면화가 안 되니까 한 번 다시 짚고 넘어갔습니다. 복귀는 항상 해야죠. 네. 혼자서 공부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복기를 따로 그냥 파일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영어 수업 실현, 도입 전개라고 가정한다면 5분에서 각각 어떻게 시간 배분하셨는지, 어떤 활동을 구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건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맞는 틀이 있고요. 그리고 뒷말 일스 별로 맞는 틀 그거 따라 듣기에는 이 활동이 좋겠다. 그렇게 맞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했었고 5분에서 영어 수업 실현은 5분에서 약간 도입 전개라고 가정한다면 그냥 도입을 한 2분? 그다음에 나머지 3분의 전개 부분들 아니면 맞아요. 도입을 한 1분 30초 이렇게 적당하게 구상해서 근데 5분이 생각보다 진짜 짧아가지고 맞아요. 이게 생각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만능들이 좀 잘 통한다고 했던 게 사실 영어에서 수업 실현을 하기 정말 좋은 게 말듯이잖아요. 근데 그 말하기를 할 때는 그 모형 이름이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CC였나? CLT였나? 말하기 모양 PPP 이런 거 PPP. 저는 그 PPP를 아예 그냥 만능 툴로 해가지고 처음에 연습하고 처음에는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연습이라고 하나? Repeat after me. 그런 거.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한테 지식을 심어주는 거 활동 1. 활동 2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짝과 이거 해보는 거. 세 번째는 자유롭게 발화하는 거. 아니면은 게임하는 거. 게임 활동. 이런 식으로 아예 만능 틀을 해놓으니까 별로 활동을 고민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만능 틀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거를 다 하면 5분이 돼요. 너무 완벽해요. 저는 모형을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는 모형으로 모형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영어는 김켈리 쌤 거 했는데요. 제가 영어 2점을 깎였거든요. 근데 저는 조건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도입부터 저는 정리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거의 한 7, 8분 동안 하고 면접을 2분 동안 거의 랩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깎였는데 근데 그냥 활동 1까지만 했다면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활동 1에 김켈리 쌤은 틀로 책 읽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고 이제 listen and repeat 부분을 그냥 책 읽어주는 거예요. 다 읽기도 책 읽기, 쓰기도 책 읽기, 말듣도 책 읽기 해가지고 듣기는 그냥 선생님이 말해주는 거 듣고 따라하기. 아니면 읽기 같은 경우는 읽기, 그 다음에 쓰기는 빈칸에 들어갈 낱말 쓰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수업 실현은 활동 내용이 진짜 중요하고 맞아. 수업 내용이 중요한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맞아. 그 선생님이 그 교실 영어를 잘 구사하는지를 보시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활동이 뭐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는 것 않아요. 같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되게 천천히 그다음에 똑바로 발음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잘 끌고 가고 있느냐 이것만 잘 보여주시면 5점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냥 영어는 일단 보통 수업 실험보다 한 템포, 이렇게 맞아요. 한 느리게. 톤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알죠? 네. 목소리는 올라가고 완전 밝게. 네. 와, 이렇게 더 하셔야 돼요. 오버해서. 근데 오버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게 내가 막 원어민이다. 막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할 것 네. 같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그다음에 시책에 대해서 진짜 진짜. 많이 주셨더라고요. 주셨더라고요. 시책 일단 먼저 시책 보는 방법은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하면 될까요? 면접에서 시책 활용 방안도 궁금해요. 시책은 우선 항목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미. 네, 이미 그래서, 나눠져 있죠. 그 중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뽑아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책이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얘를 활용을 하고 내 답변에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시책을 먼저 항목별로 나눴으면은 나눠가지고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1일 1학기는 이렇게 하는 거래 라고 하면서 친구들이랑 그 내용에 대해서 나눔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해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키워드로 암기를 한다고 해서 활용을 절대 할 수 없어요. 뭔지 알아야 되니까. 뭔지 알아야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코로나 시대여서 정말 좋은 게 우선은 강은희 교육감님께서 직접 시책을 설명도 해주고요. 맞아요. 유튜브로. 네. 그리고 대구 교육청 유튜브 채널이나 미래교육원 채널 보면은 그 시책을 어떻게 학생들하고 하고 있는지 직접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대 골목 문화 투어. 네네. 뭐 이런 것도 정말 자세하게 유튜브에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씻을 때 그 영상 같이 보고 영상을 진짜 많이 봤어요. 시책 같은 경우는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알고 네. 그리고 이거를 달달달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면접에 쓸 때 만약에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 하면은 시책에 이거를 같이 다니면 좋겠다. 뭐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책 면접 질문이 뭘까? 여기서 나올 수 네, 있는 맞아요. 면접 질문이 네, 뭘까를 네, 생각하고 네. 시책을 봤습니다. 저도 쭉 표를 만들었었는데 시책을 일단 공부할 때 이게 뭔지 쭉 다 이해하고, 같이 한번 뭐 네. 조모임처럼 네. 대학교에서 많이 붙던 조모임처럼 공부를 다 하고 난 뒤에 나을 것 같은 핵심 주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학습 결손. 학습 결손이라는 게 나왔다면 시책 한 4가지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학습 결손 딱 적어 놓으시고 시책 띡띡띡 이렇게 1교실 2교사제, 바우처 제도, 두드림 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외웠어요. 그러면 면접에서 이거에서는 띡띡띡 이거였지? 이렇게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게 그래서 결국에 근데 시책에 있는 모든 정책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절대 못 그래서 외우죠. 마지막에는 이런 거구나. 이걸 여기서 활용하면 좋겠다. 그 핵심 되는 것들만 딱딱 뽑아내시고 그거를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몇 개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팁은 시책에서 너무 지역적인 거 말고 지역. 교육 주요 공동체와 관련된 거. 네. 그러니까 학부모면 학부모와 관련된 거. 학생 다품 교육과 관련된 거. 그리고 다문화와 관련된 거. 아니면 미래 교육에 관련된 거. 이렇게 주제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제트 형식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채점과는 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리 배치표. 네, 심사위원은 수업 실현 기준 5명이고요. 타이머는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우미 한 분께서 눌러주시고 끝날 때도 눌러주시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여기 지금 의자 자리에서 수업 실현 시작. 이거보다 조금 더 뒤에 가서 수업 실현 시작하셔도 되고요. 칠판 네. 앞에서. 네. 그 심층 면접할 때는 이 의자 앞에 책상이 책상이 있습니다. 저 때는 수업 실험 때도 책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안 그래도 여기가 좁은데 내가 어떻게 움직이려고 이걸 이렇게 놔뒀지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분들의 의도는 설계를 앉아서 하고 수업 실현에 일어나서 하라고 했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설계 일어서서 하셨어요? 네, 저는 일어서서 했어요. 저는 앉아서 했어요. 저는 네. 일어서서 했습니다. 설계는 앉아서 네. 하고 이제 일어나면서 수업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도는 이거인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많이 깎이지 않았으니까 네, 저희는- 상관은 없다. 네, 맞아요. 당연히 상관없네요. 왜 쟤는 안 한지
네, 그 다음에 이거 너무 귀여웠어요. 면접관 분들이 실제로 한숨을 쉬거나 펜을 던지시나요? 아 책상 뒤엎고 막. 근데 그러시지 않아요? 막 이렇게 살짝 펜을 그냥 던지기까지는 던지는 거 아니고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겠죠. 아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저는 그 영역에 따라서 면접관 분들의 분위기가 진짜 달랐거든요. 그래서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네. 첫날에 인문 소양과 그 심층 면접을 봤었는데 그분들이 저를 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약간 뚜렷이라 봤는데 이분들이 전혀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나를 싫어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주눅이 들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날 수업 실현을 갔는데 진짜 꿀이 완전 뚝뚝 흘렀어요. 그래서 나 좀 잘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세 번째 갔는데 그때는 영어 수업 실현이었잖아요. 젊은 선생님들께서 있었는데 그분들은 저를 뚫어지라 보는데 매우 무표정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면접장마다 사람들이 그냥 다른 거구나. 이게 이분들이 꿀 뚝뚝 떨어진다 해서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또 정색한다고 해서 내가 못한 게 아니구나. 이거를 맞아요.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볼펜은 안 던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그 순서를 뽑잖아요. 네네. 그거 가실 때 선생님들도 이제 번호를 뽑으시고 순서대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뒷번호를 뽑으면 정말 오래 기다려요. 맞아요. 저도. 네. 수업 만약에 실현은 한 사람당 25분이잖아요. 두 명만 되면 50분이에요. 근데 내가 막 15번을 뽑았다. 그러면 나는 점심을 먹고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시험을 쳐야 되는 거야. 근데 면접관들은 그 시간 내내 수업을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번호랑도 관련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면접을 1번 뽑은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막 문제를 보셨어요. 그분들도 이제 문제를 이해하면서 내 답변을 막 들으면서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 말에 엄청 경청하고 제 말을 집중해서 일단 이것도 읽어냈는데 제 말도 집중하자 이렇게 제 말에 눈은 절대 저를 안 쳐다보셨고 귀를 엄청 이렇게 하시는 게 느껴졌고요. 수업 실현은 좀 뒷번호를 뽑은 거예요. 네. 선생님들 다 그래 너도 똑같은 거 하겠지 않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기대 없는 네네 보셨는데 제가 또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하니까 네. 보셨던 것 같고 저는 일부러 약간 이 사람들을 한테 저를 강인시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엄청 자신감 있게 하고 눈을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엄청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했더니 점점 약간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고 영어는 중반쯤에 들어갔는데 이제 약간 정석이었던 것 같아요. 중반쯤이니까 어떤 한 분은 저를 엄청 보시고 한 분은 막 창밖을 이렇게 보시고 한 분은 살짝 이렇게 하품도 좀 하시고 막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순서가 맨 마지막에서 앞, 맨 첫 번째였어요. 3일 동안. 근데 맨 앞이었어요. 정말. 앞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시험관 들어가신 분들 말씀도 그렇고 제가 그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맨 마지막일 때 분위기가 오히려 진짜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곧 퇴근을 하시고 기분이 좋죠. 이제 얘만 하면 끝난다. 그리고 저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긴장이 진짜 많이 풀린 상태로 이제 기다리다 지쳐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했고 마지막이어서 그런지 저를 정말 고생했다 이런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고요.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셨던 분의 실제 말씀으로도 오히려 마지막에 뽑았으면 얘 진짜 많이 기다렸겠다 고생했겠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여유롭게 평가를 하실 때도 좀 이렇게 이게 주관적이면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이 든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조건은 다 반드시 지켜야겠죠. 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걸로. 네, 면접관들마다 다 달라요. 그다음에 이제 몽몽 선생님께서 이제 댓글로 달아주셨는데요. 얼마 전 스터디를 시작하셨대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수업 실현할 때 필요 이상으로 너무 떨어요. 긴장감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만의 방법으로 극복해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될지. 그러면 자신만의 그 떨림을 좀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약간 들어갔을 때 제가 하나도 안 떨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진짜 떨었어요. 처음엔 진짜 호달달달달 떨어서 목소리가 떨렸는데 진짜 면접 포장에 들어갔을 때 제가 하나도 안 떨렸어요. 제가 진짜 신기했을 정도로 하나도 안 떨었거든요. 근데 이 연습을 할 때
또 그렇지만 약간 들어갈 때 딱 생각한 것 같아. 아, 이 사람들은 동네 아줌마 아저씨다. 나는 이 사람들 볼 일이 없다. 이렇게 한 것도 있었고 수업 실현을 할 때도 막 내가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 안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난 지금 나만의 세계에 와 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이번에 그 신규 수업 장학을 했었는데 제가 진짜 많이 떠는 편인데 그때도 계속 생각하는 건 아이들만 보려고 하고 내 수업에 집중을 하면 덜 떨리게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것도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상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연습할 때. 맞아. 이미지 트레이닝 중요한 것 연습할 같아요. 때 항상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연습할 때 스터디원들한테 부탁해서 오히려 긴장된 상황을 연출해달라고 했어요. 더. 그래야지 실제 상황 가서는 안 할 테니까. 그리고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제가 수업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따로 연습도 진짜 많이 했고 다른 이제 교대의 사람들을 구해서 다른 번개 스터디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내 수업에 자신감이 생겨서 나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걸 이제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 떨리더라고요. 연습을 많이 하고 자기 암시를 해라.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께서 작년에도 그랬다는 걸 보면 재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험관이 있든 없든 내가 수업 실현을 하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극복하기 위해서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많이 연습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혼자서 연습을 하기보다는 그 앞에 피드백을 여러 명한테 좀 모르는 사람한테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마음으로 해드리고 싶네요. 같은 데서 막 찾을 수 있어요. 대구 오늘 7시 번개 스터디 수업 시간 하나 하실 분 구합니다 하면 저는 진짜 거의 다 신청해서 진짜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강박관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연습할 땐 진짜 안 떨었는데 당시에 가니까 진짜 제가 떨려서 떠는 건지 추워서 떠는 건지 모를 정도 손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근데 춥기도 추워요. 근데 이게 그 긴장감을 막 해소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긴장감이 있어야 더 잘하고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 강박관념을 가지지 마시고 그리고 나는 수석교사다. 맞아요.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석교사고 내 수업 구경하러 왔다. 저 청심환도 먹었어요. 진짜요? 근데 마지막이어서 그 효과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들어가긴 했지만 마지막 번호를 뽑으시면 되겠다. 청심환 마시지 말고 들고 있다가 번호를 뽑고 근데 내가 1번이다. 그럼 바로 마시고 약간 이렇게. 그것도 선택적으로. 근데 청심환도 이제 평소에 부작용이 있을 수도 마셔봐야 돼요. 막 그때 바로 마시면 안 되고. 그다음 선생님 완전 유익한 영상 너무 감사해요. 저희도 감사해요. 혹시 홀수반, 짝수반 나누어 라이브 수업이랑 현장 수업을 동시에 할 때 어떤 점을 고려?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블렌디드 할 때. 저는 진짜 좋은 이거 것 답 같아요. 있어요. 쌍방향으로 과제 수행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이제 충분히 수업 실현도 가능한 게 여기 반은 이 앞에 모니터로 아이들이 줌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여기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한 다음에 얘네들이 똑같은 활동을 해요. 그 다음에 발표나 아니면 수업 보여줄 때만 다른 형식으로 하면 되니까 이거는 충분히 저는 기출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거 연구 되게 좋은 거 부장님께 이거에 대해서 들었는데 발표가 중요하대요. 발표를 할 때 너무 여기 있는 애들만 시키지 말고 너무 저기 있는 애들만 시키지 말고 반반 골고루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발표할 때 앞에 있는 친구들 얼굴을 그 카메라가 있으면 줌해도 되고 아니면 그 화면 공유를 해서 그냥 발표를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애들이. 그리고 만약에 모둠 활동을 할 때에도 이제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랑 그 지금 줌으로 듣고 있는 친구들이랑 소그룹 회의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댓글로 공유 활동을 한 다음에 결과물이 만들어지면은 앞에 띄우고 나서 발표자를 한 명 정한 다음에 그 친구들이 발표를 해주면 충분히 협력 학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에 이수정 선생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교실 모둠 활동하기 어려운 것도 이거의 답변이 방금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업 실현 구상지에는 이거 다시 이제 끝났다. 네. 와, 벌써 지금 1시간 반이 흘렀죠. 선생님도 혹시 정말 궁금하신 거 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그 3명 뽑는 이벤트 있잖아요. 지금 진행해도 될까요? 네. 저희가 달아주세요. 댓글로 이전에 공지 영상에 댓글로 받았던 질문은 이제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혹시나 보시면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셨거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지금 댓글로 네. 달아주시면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성함도 여기 적어서 같이 넣겠습니다. 지금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바로 적어서 네, 여기 넣을게요. 넣을게요. 이거는 댓글 달아주신 17분 여기 이름이 담겨져 있고요. 지금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여기 안에 성함 넣을 테니까 지금 네. 많이 달아주세요. 피드백은 꼭 대구 아니더라도 수업 실현 하시는 우리 다른 구독자 지역 후배들. 분들. 안녕. 안녕. 여기 지금 시청자 거의 다 지인 아닙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났죠? 모르겠네요. 이분은 계시고. 저희 유익한 영상 됐나요? 저희 너무 TMI 파티였던 것 같은데. 언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저희도 사랑해요. 자, 지금 바로바로 적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 예지원 선생님까지 저희가 적었고요. 이분은 그 아이머 드리머는 적었고요. 네네, 아까 아까. 고요. 자, 바로바로 많이 찢어보겠습니다. 완전 와, 유익 그 자체였나요? 윤서쌤 다행이에요.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네, 진짜 덕분에 정말 감사드려요. 질 저도 높은 사랑해요. 라방이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까 방금 용명님 적었나? 몽몽? 응. 아니, 안 적은 것 같아요. 서영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자, 다들 지금 집에서 듣고 있나요? 혹시 이곳이 어딘지 궁금해하실 분들은 여기는- 저희의 집입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입니다. 선생님 뭐라고 불러요? 저 지니쌤이라고 지니- 해주세요. 네, 지니. 네, 아까 질문해주신 분들도 위에 올라가서 네. 여기 이분 적었나요? 아니요. 스마트 신쌤도 적어야 되나요? 아니요. 안 적겠습니다. 적겠습니다. 이분? 학교가자닷컴 보시면 온라인 수업 어떻게 하시는지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네. 무슨 추첨이냐면 그때 저희가 공지사항에 올려드린 것처럼 여기 세 분을 뽑아가지고 피드백 주는 그거를 뽑을 거예요. 세 분을 뽑아서 저희가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영상을 보내주셔도 좋고 대구에 계시면 저희랑 직접 만나가지고 네, 수업 네, 실현에 수업 제가 실현을- 피드백을 직접 드릴 예정이에요. 네. 이제 다 네. 깜짝이야. 박진우 선생님 왜? 진우 선생님은 계신가요? 안 계시죠? 안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자, 썼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뽑아주세요. 한 명씩 한 뽑을까요? 명씩 뽑을까요? 네, 좋아요. 네, 한 명씩 뽑겠습니다. 됐어요. 혹시 유아 인용도 해당되나요? 헉, 선생님께서 괜찮으시면? 네, 네. 저희의 관점으로 네. 체크리스트로 그냥 네, 한다고 네, 네. 해드리면 같아요. 대구에 관한 잘 별로 없어. 와,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번 뽑아볼까요? 네. 자, 한 명씩, 이제 한 가지씩 뽑겠습니다. 네, 저부터 선생님부터, 할까요? 네. 네. 저는 안쪽부터 뽑겠습니다. 눈감 뽑았어요? 뽑을게요. 네, 저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볼까요?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선생님부터 공개해주세요. 지금 계속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GLK 선생님 오, GLK 선생님. 혹시 계시다면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일 축하드려요. 주소를 남겨주시면 될까요? 자, 그 다음에 딩교희 선생님. 위에 두 번째. 댓글 남겨주셨는데, 저희 메일이나 댓글로, DM으로 연락 주셔도 DM으로, 괜찮고요. 네. 연락처 그러면은 저희가 네, 연락처를 네. 보내드릴게요. 자, 마지막은 JK 선생님. 두 분은 같은 분 아니신 거죠? JLK. 이게 좀 아니, GLK 와? GLK. 여기 JK. 김동욱이신가요? 네, 이렇게 세 분이시고요. 댓글과 저희가 따로 공지사항 올려드릴게요. 댓글이나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던 그 메일에 답장 보내주시면 연락해서 오! 화장인가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딩교이 누구죠? 네, 선생님 네. 오시면은 저희가 여기 다 계셨어요. JK님 어디 계신가요? 안 들어오셨나? 축하드려요. 네. 그러면 저희의 라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이제 명심보감 영상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제작을 해서 이제 올려드리려고 하고요. 오, 수민 선생님이셨군요. 네. 뭐 이런 이벤트가 혹시나 더 이제 저희가 계획하게 된다면 네. 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저희는 이제 조금 한 주 더 있다가 명심보감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게요. 선생님 너무 저 바쁘신데 참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동진 선생님. 안녕. 저 주호민 프사가 매우 아름답네요. 네. 네. 평소에도 이렇게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네. 저희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항상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릴게요. 네. 선생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그리고 뭐 2차 준비하다가 마음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DM 해주시면 정말 상담해드립니다. 제가 경험에 일삼아 멘탈이 많이 정말 저희도 터졌었기 때문에 네. 네, 내일 발표 나고 나서도 굳건한 마음으로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명심보감은 이제 영상이 언제 올라갈 예정이죠? 네. 한 주 뒤에요. 네. 네. 네, 이번 주는 이제 열심히 2차 다른 준비에 힘써주시고요. 네. 다음 주에 저희는 명심보감 이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